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취미 중 하나인 낚시, 낚시에 사용하는 릴 청소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 릴은 시마노사의 15 메타늄 DC HG 기어고요. 좌핸들 릴 모델입니다. 사용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매번 자주 청소를 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짬이 날 때, 혹은 이렇게 기어가 좀 뻑뻑하다 느껴질 때, 이럴 때 한 번씩 청소를 해주면은 더 쾌적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문 공구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가장 여기 들어가 있는 드라이버와 딱 맞는 이런 드라이버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10mm 스패너 요거 하나 있으면 되고, 청소할 때 쓰는 칫솔 이거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 같은 거 바를 때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이런 붓 같은 걸로 찍어서 바르면은 좀 더 세밀하고 적당량을 고루고루 바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구석 닦을 때는 이런 면봉 같은 걸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닦을 때 편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그리스는 일반 실리콘 그리스랑, 그리고 금속류 기어에 쓰는 그리스, 그리고 베어링이나 기타 마찰 부위에 쓸 수 있는 오일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분 베어링 같은 것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거 한 개에 금액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뭐 900원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 사이즈로 주문해 주셨다가 이렇게 청소할 때마다 베어링이 혹시 좀 이물질이 들어가서 부드럽지 못하거나 이럴 때 같이 교환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분해를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작업 전에 먼저 탈거한 부품들을 섞이지 않게 이렇게 천을 하나 깔아 두시고, 가급적이면 위치에 맞게끔 풀러낸 나사들을 배열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순서를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다가 동영상 같은 걸 미리 찍어 두시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풀기 전에 나사 위치 같은 걸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조립할 때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릴은 나사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풀러 보실 수는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게, 너무 과도하게 맞지 않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게 되면은 나사가 이제 뭉개지거나 해서 나중에 아예 못 풀거나 정비센터에다가 맡겨야 될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그렇고, 요 나사 하나가 뭐 주문을 하면 일본에서 건너오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풀을 때 좀 주의해서 풀러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릴 분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을 탈거해야 돼요. 핸들 커버에 있는 나사를 먼저 제거할 건데요. 이 나사가 십자 드라이버지만 일자 드라이버 들어가는 부분도 표시가 좀 크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십자로 바로 돌리기보다는 일자 드라이버로 먼저 힘을 가해서 풀러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로 풀러주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십자 드라이버를 할 때는 드라이버가 딱 맞는 드라이버면 좋지만, 그렇게 딱 맞는 각각의 드라이버를 다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 드라이버로 먼저 풀러주고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로 하시면은 좀 더 안전하게 풀 수 있습니다. 커버를 먼저 빼시고요. 여기 있는 핸들 너트 요 10mm 스패너로 풀러주시면 되고요. 요 10mm는 거의 모든 릴이 다 동일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다양한 릴을 써보진 않았지만 제가 사용했던 릴은 다 여기는 10mm 볼트로 되어 있고요. 볼트를 제거하고 핸들을 빼고 안에 스타드랙 빼고, 그리고 나머지 부속류들 다 풀러서 두시고요. 이렇게 핸들은 탈거했고요. 그리고 메커니컬 브레이크 커버 탈거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를 제거할게요. 메타늄 DC 같은 경우에는 요
디시 브레이크 다이얼을 오픈까지 돌린 상태에서 커버 락 장치를 풀고 커버를 빼시면 돼요. 그리고 스프를 빼는데 이 스프는 조심하셔야 될 게 굉장히 가볍고 약하기 때문에 자칫 손에서 떨어뜨려 갖고 딱딱한 곳에 떨어지면은 이 스풀이 휘거나 깨지거나 찌그러지거나 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비거리에도 영향을 주거나 릴링감에도 영향을 주고 심할 경우는 사용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다뤄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놨을 때도 굴러다니지 않게, 혹시나 이렇게 또르르 굴러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이나 뭐 바구니 같은 것, 그런 것에다가 담아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 메타늄은 나사가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를 일자 드라이버로 먼저 압력을 제해 주고요.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로 편하게 풀어주시고요. 나사를 놓을 때는 요 릴 위치에 맞게끔 나중에 기억하기 편하게 위치에 맞게 배치를 해둡니다. 이렇게 되면은 릴 케이스가 오픈이 돼요. 이제 오픈하고 나서 이 부분 이제 원웨이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이 원웨이 브레이크에 있는 부속들을 따로 탈거해 주시고요. 그 원웨이 브레이크는 전용 오일이 또 따로 들어가요. 이게 뭐 구하기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고 또 점성 같은 것도 특이하기 때문에 일반 오일이나 이런 걸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면봉 같은 걸로 살짝 이물질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까 살짝 긁어내는 정도만 해주시고요. 너무 윤활이 없다거나 너무 오염이 심했을 때는 그냥 깨끗이 해준 다음에 그리스를 바른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묻힌다는 정도로 살짝씩만 묻혀주면은 사용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기어. 메인 기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드래금 튜닝을 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속이 들어가 있지만 보통은 이런 게 없이 그냥 여기가 밋밋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드랙 판만 하나 들어가 있고 저는 이렇게 따로 부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놔주시고요. 피니온 기어, 핸들 축이나 요 라인 가이드 쪽, 이쪽은 해체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디링을 제거하는 공구가 따로 필요해요. 그래서 뭐 송곳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긴 한데 그거까지는 나름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따로 분해는 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따가 여기는 칫솔로 청소한 다음에 그냥 그리스 도포만 따로 해줄게요. 자, 여기까지 분해된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 찌꺼기들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튀기면은 나중에 청소하기 곤란하니까 먼저 휴지 같은 걸로 큰 그리스 덩어리들 이런 걸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석진 곳, 이런 곳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면봉으로 제거해 주시고요. 이 주변에 있는 그리스들이 먼지나 이물질들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릴도 많이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가 약간 점도가 풀어지면서 베어링이나 기어류에 이렇게 스며들 수도 있거든요. 물처럼 녹아서. 그럴 때 이제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닦아두는 겁니다. 닦아두고 피니온 기어도 이렇게 묻었던 그리스들을 한번 1차적으로 닦아주고요. 보통은 이렇게 일일이 닦지 않고
그냥 이 종이컵 같은 거에다가 휘발유를 담아두고 거기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기름이 휘발유에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일단은 휘발유가 없으니까 나중에 휘발유가 있으신 분은 그걸로 하시면 되고, 휘발유가 없을 때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기어 사이사이에 있는 이물질이나 돌가루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중점적으로 한 번씩 닦아주고요. 이렇게 구석구석 한 번씩 닦아주고, 이 피니언 기어 가이드에도 그리스가 꽤 때가 꼈네요. 이거 한 번씩 닦아주고, 이게 지금 세척한 지가 한 3개월? 2, 3개월 됐을 거예요. 올 시즌 요거로 출조를 지금 한 6차례? 5, 6번 정도 했으니까 그 사이에 낀 때들이거든요. 그렇게 솔직히 더러워진 편은 아니에요. 1회만 사용해도 어느 정도 이물질이 유입이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오늘처럼 시간이 좀 날 때는 이렇게 청소를 해두면은 나중에 청소해야 될 경우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겁니다. 스프링 쪽에도 한번 돌려서 닦아주고, 이게 그리스를 많이 바르면은 나중에 청소할 때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를 항상 적당량 도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당량 발라주고 자주 세척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계는 조립하는 방법이 있으면 푸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또 워낙 인터넷에 각각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만 잘 찾아보시면은 어떤 작업이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용기가 중요한 거예요. 용기가. 겁먹고 안 하는 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예 자기는 기계치다, 뭐 잼뱅이다 하면서 시도조차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뭐 몇 억짜리 자동차 뜯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뭐 몇만 원, 뭐 10만 원대, 뭐 이런 거 풀러보는 거니까 망치면 뭐 경험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부속 같은 것들도 따로 주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한 번 시도해서 성공하면은 다음번부터는 굳이 뭐 2만원, 3만원씩 주고 다른 데 안 맡기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또 재밌어요. 이렇게 해보면은 다 해갖고 이제 릴링감도 부드러워지고 했을 때 그 만족감, 나 이제 하나 마스터 했다라는 그 느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닦아주시고요. 이것도 칫솔로 이렇게 기어 사이사이에 낀 때들 제거해 주시고, 휴지를 받치는 이유는 칫솔이 먼저 1차로 제거해서 휴지에 이렇게 묻게끔, 그래야 다음번 칫솔질 했을 때 칫솔이 들어갔을 때 이물질이 좀 걸러진 채로 들어가 있죠. 그냥 뭐 계속 허공에 칫솔질만 하면은 이물질이 벗겨졌다 붙었다 벗겨졌다 붙었다 반복이니까 휴지 같은 걸로 한번 받쳐서, 원래는 천이 좋아요. 천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하고 휴지 조각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남는 천이 없어갖고 일단 휴지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할 때 그냥 TV 보면서, 시간 날 때 TV 보면서 이렇게 그냥 닦고 있어요. 저녁 시간에.
제 지금 메인 기어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5년 정도면은 뭐 많이 쓰기도 썼고, 일단 요 시마노의 마이크로 기어 중에도 이렇게 알루미늄 성분으로 만든 기어들이 내구성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 일들도 한 5년 좀 넘게 쓰면은 메인 기어나 피니언 기어 같은 거를 바꿔주는 게 좋고, 베어링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즌마다 바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워낙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베어링을 많이 주문해 놨다가 이렇게 뜯을 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 가지고 교환하셔도 그것도 방법이니까. 이제 메인 기어, 피니언 기어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부속값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왕이 뭐 뽕 뽑을 때까지 써야겠죠? 그리고 여기 내부도 위주로 한번 싹, 일단 1차적으로 대충 먼저 한번 닦아 주시고요. 여기 피니언 베어링 요것도 풀러서 청소해 주시면 좋기는 해요. 그 점검차 열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요거 열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요 가운데 십자나사 두 개를 풀르면은 요게 쏙 빠져요. 근데 빠짐과 동시에 요 클러치 부분이 고정된 게 풀리기 때문에 여기서 스프링이 탕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 클러치 요 부분에 베어링이 튀어나오거나 부속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풀으실 때는 요 부분, 여기가 가장 힘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손으로 꽉 누른 채로 풀러서 빼고 청소하고 뭐 베어링 교체하고 다시 그대로 끼고 드라이버 조이고, 그리고 나서 손을 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단 잘 풀러서 요걸 뺐을 때 이게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다 보면 이게 텅 하고 풀리면서 부속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골치 아프겠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미리 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둔 상태로 풀거나, 아니면은 그냥 면봉으로 청소만 살짝 해주시고요. 베어링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정확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피니언 기어를 살짝 걸친 채로 돌려보면은 이게 베어링 상태를 어느 정도는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뻑뻑한지 아니면 좀 아직 부드러운 상태인지.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걸리적거림이 있네요. 그러면은 교체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십자 드라이버지만 일자 홈이 깊은 경우에는 먼저 일자 홈을 눌러서 살짝 벌려 주시고요. 압력을 풀어 주시고, 그 후에 십자 드라이버로 빠르게 불러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탈거를 해두고, 핀셋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핀셋을 깜빡하고 안 챙겼네요. 그리고 가서 베어링을 탈거해 주고요. 이런 거 뺄 때 핀셋으로 빼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안 챙겨갖고 그래요. 이렇게 빼주시고, 요 안에도 면봉을 한번 싹 청소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계속 여기를 잡고 있어요. 여기를 놓는 순간 팍 날아가기 때문에. 새 베어링을 껴주시고, 부속을 그대로 올려서 제가 지금 드라이버가 자석 드라이버가 아니라서 좀 잡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자성이 없는 드라이버도 그냥 막
그 네오디움 자석 쬐끄만 거 하나를 여기다 붙여두시면은 전체가 자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거 잡을 때 편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는 남아있는 구리스의 점도로 붙여서 작업을 하는 거라. 끼우고 마무리는 일자 드라이버로 잠궈주시고 이렇게 그 후에 손 놓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엔 핸들 축을 풀러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십자 드라이버지만 일자 드라이버 홈이 깊으니까 먼저 이걸로 압력을 풀러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로 풀러 주시고요. 그래서 탈거하고요. 이 부분은 뭐 오염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 많이 오염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쪽은 이렇게 칫솔로 1차적으로 닦아주고요. 휴지로 주변도 한번 닦아주고요. 됐습니다. 핸들촉 베어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오일만 먼저 아주 소량 또 떨궈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플라스틱 기어랑 요 브라켓 부분이 마찰 면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윤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실리콘 그리스를 살짝 짜서 틈새 같은데 살짝 넣어주듯 바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작동하는데 좀 더 매끄럽게 작동하겠죠? 그리고 그 플라스틱 기어에도 실리콘 그리스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쪽 기어에도 실리콘 그리스를 도포해주고요. 축을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드라이버가 양쪽에 있을 때는 한쪽만 먼저 꽉 조이기보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여주는 게 좋아요. 뭐 비단 이런 릴뿐만 아니라 뭐 잘 보시면 자동차 타이어 교체할 때도 자동차 볼트가 뭐 5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은 크로스 한쪽 조이면 반대쪽 조이고 또 다시 반대쪽 조이고 이렇게 크로스로 조일 거예요. 왜냐면 한쪽만 너무 꽉 조이게 되면 균형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대쪽하고 같이 조여줘야 돼요.
조이고 한번 돌려보고요. 그리고 이런 바디 같은 경우에도 살짝 그리스를 좀 발라두면은 아무래도 혹시나 이제 물이 유입됐을 때 플라스틱 부분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그 코팅이 그리스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 위에 수분이 떠 있다가 증발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 이렇게 살짝 발라두면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찰 부위에 윤활 겸 유막 코팅 그렇게 코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이드 부분 오염된 것들 제거를 해주고요. 특히나 이제 봄철에는 꽃가루가 많기 때문에 꽃가루가 라인 타고 들어온 꽃가루가 많이 낄 거예요. 그런 거를 미리미리 좀 제거해둬야 나중에 릴이 뻑뻑해지는 걸 방지하거든요. 풀러서 청소하면 편하긴 한데 이 부분이 풀러기가 꽤 까다로운 부분이고 공구도 많이 필요해서 그냥 면봉 위주로 청소를 먼저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실리콘 그리스 살짝 그냥 채워준다는 식으로. 어차피 요 가이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기어 사이에 있는 그 그리스들을 양쪽으로 밀어내요. 이렇게 짜듯이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큰 돌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박혀 있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회전하는 것만으로도 이물질이 좀 닦이면서 그리스가 새로 도포가 돼요. 근데 그것도 계속 누적되면은 나중엔 밀리지도 않고 계속 뭐 기어를 갉아먹는다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것도 가급적이면은 풀러서 청소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 바른 그리스가 잘 펴지도록 그리고 가이드 부분 여기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리콘 그리스를 발랐었는데 어떤 분 보니까 여기 그리스보다는 이렇게 오일을 살짝 도포해서 그냥 얇게 코팅만 해주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이 부분이 이제 이물질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가 이제 이물질을 머금고 있게 되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을 좀 줄 거잖아요. 그래서 코팅층이 얇은 오일을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오일도 어쨌든 윤활의 목적이니까. 이렇게 됐고요. 맨 기어 메인 기어에 그리스를 도포하고요. 워낙 마이크로 기어가 워낙 촘촘하다 보니까 이렇게 붓으로 꼭 눌러서 깊숙한 곳까지 그리스가 침투하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손으로 하게 되면은 양도 너무 과하게 될 뿐더러 깊숙한 곳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이제 기어가 맞물리면서 닿는 부분까지는 저절로 도포가 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처음에 도포가 안 된 부분은 그리스가 끌고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쇳끼리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한 5%만 생길 마모가 10% 20% 더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수작업으로 이렇게 일일이 넣어주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돈 주고 맡기는 곳에서는 그분들은 이제 영업을 하는 곳,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필요한 곳에서는 빨리빨리 작업하느라 꼼꼼하게 못할 거고, 그리고 뭐 재료비를 아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은 양을 쓰지 않을 거고, 그런 걸 좀 감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재료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하고 빠지는 부분 없이 다 메꾸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발라주고요. 피니언 기어도 마찬가지로 발라주고요. 그리고 피니언 기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피니언 기어가 여기 기어 톱날이 있는 부분은 메인 기어와 맞닿는 부분이지만 이 홈이 있는 부분은 플라스틱, 피니언 기어 가이드에 닿는 부분이고, 이 윗부분, 맨들맨들한 이 윗부분은 베어링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를 조금 다르게 발라주고 있어요. 나중에 혼합이 되기는 해요. 서로 작동하다 보면은 서로 좀 뒤섞이기는 하는데, 과하지 않은 용량을 바를 경우에는 그 혼합되는 것도 좀 적기는 하니까 실리콘 그리스를 요 윗부분 살짝 발라주고, 여기 가이드에 닿는 부분에 실리콘 그리스 발라주고, 그리고 요 앞쪽 베어링에 닿는 부분 이쪽도 살짝 아주 얇게만 그냥 코팅 해주고 유막만 형성될 정도로 발라주고요. 요 가이드에도 이 묻혀야 되겠다. 가이드에도 실리콘 그리스를 발라주시고요. 자, 그러면 1차 먼저 조립. 반 넣어주고, 드랙 패드 넣어주고, 메인 기어 올리고, 피니언 기어 그래서 꼽아주고, 힘으로 누르시면 안 돼요. 기어 톱니가 딱 맞아야 스무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힘으로 누른다기보다는 천천히 돌려가다 보면은 스르륵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힘으로 누르면은 아무래도 또 데미지가 가겠죠. 넣고 패드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도 베어링이 들어가요. 이것도 안에 풀러서 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공구가 될려나 모르겠네요. 이 안에 이렇게 생긴 스프링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생긴 스프링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 베어링들이 이제 빠져요. 이렇게 베어링이 나왔고요. 베어링이 2개 들어가 있네요. 이 안에도 은근히 수분이 많이 차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베어링이 부식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물기랑 이물질 한번 싹 닦아 주시고요. 그리고 베어링 상태 체크. 위에 거는 괜찮은데 아래 게 조금 살짝 걸리적거림이 있네요. 맞는 베어링이
살짝 걸리적거림이 있어요. 교체를 할게요. 넣기 전에 살짝 브리스 도프. 베어링 넣고 부식 넣고 다시 베어링 넣고, 이 핀 잘못하면 잘 날아가니까 이거 끼우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한 손가락으로 날아갈 수 있는 구멍을 다 방지한 다음에 조심히 열어보세요. 항상 잘 날아가요, 이 부속이. 그리고 메카니컬 캡 안에도 이렇게 드랙 패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스프를 잡아주는 역할인데, 요거 넣으실 때도 아주 소량만 그리스를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첫 번째, 이제 안에 패드 위에다가 이게 잘 붙어 있으라고 접착 역할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콕 찍듯이. 어차피 이게 이제 마찰 때문에 돌다 보면은 그리스가 날아가면서 알아서 비산이 되거든요.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은 스풀이 무한 회전을 할 테고, 아주 살짝만 발라주시면 돼요. 콕 찍다시피. 그리고 이제 커버를 덮고, 메카니컬 캡 덮어두고요. 살짝. 이것도 그냥 한번 닦아주기만 하면 돼요. 닦아주고, 꽂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돌리다 보면 턱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탁 들어가는 부분 뒤집어서 이제 아까 풀렀던 그 위치 그대로 꽂고, 십자 드라이버로 조이시고요.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살살살살 돌려서 다 들어갈 때까지만. 돌려주시고, 마무리는 일자 드라이버로.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클러치 잘 내려가는지. 핸들 돌렸을 때 이상 없이 다 올라오고, 앞에 가이드 뭐 다 잘 움직이고. 그럼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이 부속은 많이들 강조할 거예요. 2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 들어있는 경우에는 뭐 크게 차이 없는 것 같고, 2개 들어있을 때는 여기가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계란형 홈이 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똑같이 겹쳤을 때, 옆에서 보았을 때 모든 원이 딱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딱 붙어 있는 상태면 안 되니까 한 개만 반대로 뒤집어서 살짝 뜨게끔, 떠 있게끔. 위 아래는 닿아 있는데 양옆은 떠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게끔 와셔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황동 와셔 하나 넣어주시고, 그리고 너트 잠가주시고. 요거 힘으로 돌리면은 나중에 잘못 꼈는데 힘으로 돌리면 나사산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돌려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때까지 조여주시고, 조이다 보면 이제 핸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클러치 내리고 그 다음에 돌리시면 약간 힘을 받아요. 어느 정도 힘을 준 다음에 핸들 살짝 풀러주시고, 요 스타드랙을 낄 때 요 스타드랙 위에 홈과 요 핸들 축의 홈과 요 네모난 와셔, 그리고 스타드랙 안에 네모난 와셔, 이 짝들이 딱 맞아야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요 홈을 먼저 맞춰서 넣어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볼트 홈은 맞았는데 네모 홈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살짝 조정을 해줘요.
조금 더. 예전에 홈 맞추려고 이렇게 돌리다가 딱딱딱딱 돌리다가 어느 정도 맞았다 싶어갖고 했는데 걸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플라스틱 부분의 이 틀을 나사가 다 갉아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기계는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왜 TV 같은 거 고장났을 때 손으로 툭툭 치면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고장나면 무조건 일단 때리고 보는데 그게 만사가 아니거든요. 돈으로 고칠 수 있는 거를 아예 못 고치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자, 지금 딱 들어갔죠? 여기 핸들 축과 스타드랙이 딱 맞게끔 이렇게 딱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스프링을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스타드랙을 넣어서 힘을 주면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놓으면 당연히 위로 올라오잖아요. 스프링 때문에. 그러니까 누른 상태에서, 홈을 맞춰 누른 상태에서 얘 살짝 잡고 있어요. 한쪽을. 그리고 나서 핸들을 덮고 볼트를 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손가락에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그때 이제 놓고 스패너로 조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딱 맞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볼트 커버에도 홈이 있어요. 맞게끔. 여기도 나사 꼽는 게 있는 것처럼. 그래갖고 이 볼트 홈하고 나사 홈하고 딱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맞춰서 껴야 돼요. 좀 살짝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딱 들어오고 볼트 구멍도 딱 맞고, 이 상태에서 볼트를 꽂고 처음에 십자 드라이버로 조여주고 마지막에 일자 드라이버로 꽉. 이렇게 해서 몇 바퀴 굴려서 그리스가 잘 펴지도록 발라주시고, 그리고 스풀도 보면은 이렇게 수분이 닿는 곳에 때가 끼거든요. 이것도 힐을 한번 싹 닦아 주시고요. 아무래도 스풀이 비거리에 가장 영향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 스풀 회전에 방해를 줄까봐 오일 같은 걸 아주 살짝씩 발라줘요. 어차피 젤일 같은 경우에는 디실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을 발라줘도 상관이 없지만, 원심 브레이크나 마그네틱 브레이크 쓰시는 분들은 안 바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그냥 닦기만 하시고 브레이킹 되는 부분에다가 오일이나 그리스 바르게 되면은 당연히 브레이크가 안 먹겠죠. 그리고 이제 조립하고, 요 커버 안에도 베어링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가 한번 교체를 했었고, 여기는 특별히 물이 유입이 잘 되는 곳이 아니라서 닫고 기어 한번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제 릴링 해보는. 자, 이제 조립하고 나면은 제 손에도 그렇고 릴 전체적으로 오일이 많이 묻었잖아요. 그리스든 오일이든. 일단 물티슈 같은 걸로 잔량을 한번 이렇게 싹 닦아 주시고요. 닦으면서 뭐 이렇게 물때 같은 거 묻은 것도 한 번씩 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융 같은 걸로 마지막 기름때 한 번씩. 휴지나 물티슈로 1차적으로 닦는 게 융으로 먼저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융 기름때 빼는 거 빨아낼 때 엄청 고생해요. 그래서 휴지로 큰 양의 기름때는 먼저 1차 제거하고 이제 조금 남은 기름때만 용이나 천 같은 걸로 닦아내면은 나중에 이거 빠를 때도 편하니까 나중을 위해서 휴지로 먼저 1차적으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자, 부드럽게 잘 돌아가네요. 하고 드랙도 잘 작동하고 스풀도 잘 돌아가죠? 잘 걸리고. 자, 오늘은 이렇게 낚싯대 릴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릴링도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해지고, 이렇게 열어봤을 때 안에 기어 상태나 배열이 상태도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자주자주 청소해 주시면은 취미생활 즐기시는데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